안녕하세요. 고고 역사 현장의 뚜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고고! 조금은 익숙한 공간이죠? 그렇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즉 DDP고요. 1편에서 보여드렸던 영상의 맞은편 쪽에서 촬영하는 겁니다. 역시 유려한 곡선들로 이루어진 외벽이 참 아름답습니다. DDP가 들어선 곳은 원래 한때 동대문 운동장이라 불리던 체육시설이 있던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1925년에 지어져 2000년대 초반까지 경기를 했으니까 오래 존속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한국 스포츠의 요람이자 발자취가 담긴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경기장을 지나는 이간수문과 한양도성이 있었고, 도성 안에는 화약과 무기 등을 만들었던 공방과 관청, 그리고 수도 방어를 담당했던 훈련도감의 본영인 하도감 등의 건물지들이 발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발굴된 흔적들을 복원하여 전시해 놓은 유구 전시장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구란 땅 위에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 즉 건축물이나 무덤, 사찰 등으로 이를 통해 조상들의 다양한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들을 말합니다. 자, 가볼까요? 동대문 유구전시장 1의 전경인데요. 흙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복원된 건물지 유적들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네모반듯하죠? 동대문 운동장 축구장 부지에서 발굴된 유적들로 네모반듯하다는 것은 건물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축구장 아래서는 한양도성과 이간수문, 건물지, 집수시설, 우물지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건물지들은 대부분 조선전기 관청이나 무기저장고 등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돌로 둥그렇게 쌓은 시설이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물입니다. 뒤에 보이는 것은 건물지이고요. 초록의 잔디와 소나무, 그리고 건물지와 우물 등이 잘 어울리죠? 이 유구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복원된 유적들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축구장 부지, 즉 앞의 영상에서 이간수문과 한양도성 보셨죠? 그 뒤쪽,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한양도성 안쪽에서 발굴된 유적들을 이곳에 모아 복원한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것은 주로 조선 전기에서 조선 중기의 건물지 유적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조선시대 동대문, 즉 한양도성 바로 안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조선 전기에는 도성 방어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청으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무기저장고, 공방 등의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는 시설이 바로 집수시설 2군데와 우물 4개소입니다. 집수시설이란 물을 모아두는 곳을 말하는데요.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제법 큰 집수시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굴 유물들을 종합하여 정밀 분석을 해본 결과 대부분이 15세기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분청사기와 청자, 백자들도 함께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축구장 부지에서 나온 유물들은 대부분 조선전기에 해당한다고 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건물지이고 그 사이로 우물들이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집수시설 2군데가 복원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물지들은 터와 함께 초석, 축대 등이 남아있어 크기와 규모를 알 수 있는데, 영상을 보면 하나같이 반듯반듯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청 건물이거나 또는 공방 또는 무기거나 창고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집수시설을 자세히 볼까요? 영상 위 풀이 길게 자란 네모 석축이 집수시설입니다. 멀리서 보면 작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제법 큽니다. 한번 가볼까요? 집수지 바닥을 정리하고 있죠? 풀을 뽑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물이 있어 연꽃도 자랐었는데 지금은 물이 없네요. 이 집수시설의 크기는 19m 곱하기 11.8m입니다. 작지 않은 크기인데요. 발굴 당시 이 집수시설은 한양도성에서 불과 1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안쪽으로 돌을 쌓아 물을 저장할 수 있게 했답니다. 이 정도면 약 200여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200여 톤이라면 적은 양이 아닙니다. 조선 전기에 도자기나 무기 생산 시설이 있었다면 그에 필요한 물이거나 아니면 군대나 백성들이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아니었을까요? 전경이 잘 보이죠? 여기는 동대문 유구전시장 2입니다. 이곳에는 축구장 옆에 있던 야구장 부지에서 발굴된 유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위에서 보니 한눈에 유구들이 보입니다. 건물에 둘러싸인 유구가 잘 정비되어 있죠? 동대문 유구전시장 2가 마치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남북으로는 역사관과 또 다른 공간이, 동서로 계단들이 있는데 막힌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에 반듯반듯한 돌들이 일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이죠? 조선 후기 건물지인데요. 일정한 간격으로 반듯한 주초석이 증거입니다. 그 앞으로 가로지르는 돌들이 두 줄로 있는데 담장의 흔적이며 담장 중간에는 작은 문의 흔적도 있습니다. 소성유구인데요. 불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공방시설의 하부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불을 지피는 아궁이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불을 지펴 그 열로 소성실에서 뭔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궁이 입구 뒤쪽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소성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야구장 부지에는 화약을 만드는 염초청과 도성방위를 담당하던 하도감 등 관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하도감은 390여 칸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넓었으며 그 안에 조총과 화약, 활과 화살 등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약과 무기 제조까지 담당을 했던 것입니다. 하도감이 다양한 무기 제조부터 도성방위까지 전방위로 활약을 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성유구가 있는 이유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영상에 보이는 건 역시 건물지입니다. 직사각형 건물이라는 말이겠죠? 안내판에 의하면 조선전기 건물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조선 후기 건물지에서 보았던 반듯한 초석들과는 많이 다르죠? 일단 주초석이 없고 대신 돌들이 무더기로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조선전기의 건축 양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도 건물지가 있는데요. 앞쪽으로 석축을 여러 단 쌓은 것이 다르죠? 석축 뒤로 돌들이 군데군데 모여 있는데 전기와 다른 것은 돌들을 흙을 이용하여 붙여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것이 조선 건축 양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안내판마다 건물의 칸수, 방향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설명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돌들을 잘 정돈한 다음 그 위로 나무 기둥을 세웠을지도 모르겠지만 안내판에는 집이 칸수와 방향 정도만 설명을 한 정도라 아쉽네요. 이곳 어울림광장 유구전시장은 동대문 운동장 야구장 부지 일루 쪽 아래에서 발굴된 것으로 조선 전기의 도성방어를 위한 군사시설물들이라고 합니다. 발굴 당시에는 10여 개의 건물지가 발굴되었으나 이곳에는 4기만 복원해 놓았습니다. 영상 중간을 가로지르는 길쭉한 돌들이 보이죠? 이것이 조선 전기 건물의 축대라고 합니다. 기단 석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그마치 남북 방향으로 40여 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돌들이 연이어져 있는데요. 조금은 빈약해 보이지만 아마도 당시에는 돌이나 흙 등을 보강하여 튼튼하게 축대를 쌓았을 것입니다. 건물군 전체를 조성하기 위한 축대인데 더구나 도성방어를 위한 건물들이라면 더더욱 튼튼하게 토대를 만들었지 않았을까요? 한눈에 보아도 계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3단으로 된 계단으로 외부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계단일 것입니다. 축대를 튼튼하게 쌓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축대의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축대 뒤쪽엔 조선 전기의 건물지들이 몇 개 복원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특히 역사 현장의 경우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읽어보고 맥락을 이해하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